그 박순애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 때 국민들이 막 반대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꺾어야 된다, 고집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 신념을 좀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좋다라고 똑같은 상황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집을 꺾어야 될 때랑 자기 신념을 그렇게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그 차이가 좀 궁금해서. 박순애 장관 임명하려고 할 때는 내가 내 뜻을 세웠잖아. 박순애 장관을 임명해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음주운전도 있고 국민들이 이제 막 반대를 했지, 그치? 근데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제 강행했단 말이야. 그때는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인단 말이야. 내 말은 고집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 여론 따라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야. 적당한 힘을 가해야 돼. 자, 이거를 밀을 때 싹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걸 빡! 이렇게 밀면 너무 많이 가고 무리가 가지, 그치? 또는 무서워서 이걸 못 밀어. 이거 멀리 갈 거야. 그럼 일이 추진이 안 되지, 그치? 스무스하게 가려면 어떠냐면 적당하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여론도 너무 안 좋고 살짝 물러나도 되는 문제였거든. 근데 누가 봐도 고집 부리면서 강행한 게 느껴졌어. 특히 마지막에 장관 임명장 주면서 고생했다고. 아니 이제 무리 일으킨 사람한테 고생했다고 하면 어떡해. 그거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약 올리는 거잖아. 열받으라는 거지. 음주운전도 한 분을. 그게 고집 부리는 게 뭐냐면 남을 갖다가 되게 약 오르게 하고 수치 주면서 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 지지율이 악화되지. 지지율이 악화되니까 이번에 너무 두려움이 올라왔어. 내가 일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그 사면권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게 일부 반대는 하지만 사면이 국민 통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도구일 수 있거든. 국면 전환으로. 그러면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대통령밖에 더 있나. 그것도 사면권이 있잖아. 그렇게 좋은 거를 그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려면 좀 그 야당 인사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럴 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국민을 좀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추진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왜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떤 이거를 국면 전환할 그 카드가 필요한데 이게 그 카드로 좋고 다 같이 통합을 해서 부드럽게 추진을 하면 좋은 건데 이게 고집이 올라면 어떠냐면 좀 무리하게 가. 근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머리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그걸 알아. 감이라고 하지. 외국은 감이 없어. 근데 우리 민족은 이러잖아. 소금 적당량. 그럼 외국은 개욕을 먹어요. 물 1리터에 1테이블스푼 뭐 이래. 근데 우리는 적당량, 조금, 약간 뭐 이렇잖아. 그게 뭐냐면 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감으로 해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 모든 게. 내가 이걸 추진할 때 국민이 저항할 때 요거를 약간 밀어붙여도 될지 아니면 국민이 저항이 심하면 그거 잘 될 리가 없어. 어떤 정책이나 사람도. 왜냐면 저항하잖아. 장관님으로 이렇게 인정해주질 않고 그러면 딴지 걸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그 감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되게 부드럽게 완충해서 국민들한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이게 굉장히 자리가 급하고 이런데 이래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임명장 줄 때도 국민들께서 되게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 그런 음주운전 이런 것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고 국민 뜻을 받들어 제발 여론조사 잘해서 잘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가라앉아. 그렇게 안 하고 뭐 고생이 있겠다. 그게 고집이야. 내 뜻만 관철하고 국민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잖아. 임명을 했어도 좀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는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두려우니까 내 추진해야 될 거를 추진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눈치만 보게 돼. 그럼 대통령의 힘은 점점 빠져. 그거 완급 조절을 잘 해주면서 내가 할 거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집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집이라는 게 사실을 알고 보면은 신념을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똥고집이 나쁜 거지. 그리고 너무 이게 힘이 셀 때 신념 있고 고집이 있어야 일이 추진이 되지. 반대하면 못해. 그럼 한두 명은 다 반대해. 소수는 반대요. 그렇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통합이나 어떤 대의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의를 얘기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내가 또 이렇게 추진할 그 강단도 있어야 국민들이 나중에 칭찬해. 내가 말하는 고집을 꺾으란 얘기는 남의 마음 이해하고 설득하란 얘기야. 그래서 적당하게 그걸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이래. 고집 부렸다가 막 뭐라고 하면 그걸 확 버려. 내 뜻을 버리고 또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해. 줏대 없는 사람이 됐다가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중도. 그러면 그 상황이 맞는 중도가 뭔지를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마음을 버리는 게 중도를 모르는 거야. 내가 내 마음만 붙들고 있고 상대 마음은 다 버려. 박순애자가 임명해야 돼. 이 내 마음만 있고 상대가 임명하지 마라. 안 돼, 걔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다 버려. 그럼 고집이지. 임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고집이지.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줘. 뭐가 우려인지도 알고. 그러면 내가 그걸 해석을 해줘. 그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 내 의도를. 상대를 이해시켜. 그래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게 내가 신념으로 하지만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지. 또한 고집이 너무 없어도 아무 일도 못하는 게 남의 말에 맨날 춤추면 어떻게 돼?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국민들은 그런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자기가 신념이 있으면 설득하고 대신에 남의 말 경청하고 설득하려는 그 의지. 즉 남의 마음을 인정하면 고집인데 고집이 아니고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자기가 맞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고집이 한 거지. 따라갈 때도 내가 왜 꺾는지 사실은 얘기를 해주고 내 생각은 이랬는데 이번에 국민 뜻이 이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걸 꼭 얘기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의지를 보였는데 국민의 뜻과 달라. 그러면 국민의 뜻을 따르든 내 고집대로 하든 그걸 반드시 그 설득하고 그런 절차와 그런 걸 얘기하고 발표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국민들은 세 가지 파거든.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파가 있어.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이해하려는 파가 있어. 근데 중간에서는 사안에 따라 들어보고 오르면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중도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합리성이 있는 파야. 그렇잖아.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미워해서 그런 사람은 어차피 아무리 설득하거나 또는 그들 말에 들어줘도 소용없으니까 너는 하지마. 내가 찍은 대통령이 이런 막가파 미움들이야. 그런 애공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버려버려야 되고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만 또 내 편을 들면 안 되지. 그치? 그런 강성파들은 늘 따라오지만 그래도 너무 그런 사람들 말만 듣다 보면 내가 아집에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중도 보수를 봐야 돼. 그래서 나를 어떨 때는 비판하는데 어떨 때는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 사람들만 내 편이 되면 한 3분의 2가 따라오지. 그럼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지. 그리고 항상 사람은 이런 거야. 그 감독이나 코치 말을 잘 듣잖아, 선수들이. 왜 그래? 직접 가서 뛰는 사람보다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거야. 바둑도 훈수, 아무리 잘 둬도 훈수 두는 사람이 기가 막힌 거야.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들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훈수 두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훈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해요. 중도층들, 합리적인 사람들의 훈수를 받으면 귀가 열려있으면 대통령을 잘하는 거야. 처음에 봐도 귀만 열려있으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할 때 내가 오래된 정치 원로들 두고 훈수를 좀 들으며 그분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처신을 잘못해도 남한테는 훈수를 잘 줘. 특히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문단같이 이렇게 몇 명을 후려서 대우를 해주고 사적인 차 마신 자리에서도 듣고 훈수를 딱 그거만 듣는 거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이럴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뭐 김종인 옛날 비대위원장이나 박지원 뭐 여야 가릴 필요가 없어. 그리고 평론가 중에서도 좀 쓴소리 잘하고 이런 사람들 진중권 약간의 보수 중도 또 약간의 진보 그러니까 너무 극우나 극좌만 빼고 정치에 계속 오랫동안 봐서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듣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 처음에 이 얘기 시작할 때 제가 대통령도 아니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 막 하시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고 간단한데 그치. 너무 효과적인 그 방법으로 이게 딱 이게 느껴지니까 그 답답함이 진짜 통일이었어. 대통령은 무서울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몇천만 국민, 똑똑한 국민들의 그 두뇌를 갖고 있는 거야.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줘. 내가 정책 하나 던지면 뭐 부작용은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 중에서 자기 이권에 관련돼서 이기심 쓰는 사람 빼고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 빼고 중도에서 합리적인 사람 얘기 듣는 거야. 그리고 전문가 집단 얘기 듣고 이걸 했을 때 결과가 어떠고 이런 얘기 다 종합한 다음에 내가 그거를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거든. 대통령이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다수의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점 부작용도 얘기해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정책은. 하지만 그거는 아픔을 참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면 받아들이지. 정책이 한번 그리고 판단이 되면 확 밀어붙이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돼.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빨리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시행하는 건 느려 터져. 그러니까 딱 결정할 때까지는 되게 국민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큰 문제 있어요. 근데 한번 결정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쫙 이렇게 해줘야 그게 추진력인 거야. 거기서 추진력이 나오는 거야. 그냥 추진력 있게 남의 말 안 듣고 딱 고치 뿌리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또는 추진력 있게 내 마음 버리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 무서워서 이래도 안 되는 거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지.